안녕하세요. 닉스트베 닉입니다. 식사했어요? 저도 라면 먹고 했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바빠가지고 그 팀을 옮기고 나서 이제 프로포절을 하나 했고요. 또 지금 하나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하고 있던 프로젝트 이제 그 수행하는 거 그거 이제 도와주면서 하려니까 굉장히 바빴고 그래서 좀 바빴습니다.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이메일을 이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 같은 걸 해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다 이제 그거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려고 해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메일 주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뭐 그 이분들이 궁금한 것들은 아무래도 다른 분들도 궁금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은 그 EPC 회사랑 패키지랑 도대체 뭐가 패키지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 다 말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어떤 한 영상만 보지 마시고 좀 제 영상을 쭉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제가 많진 않지만 매번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제가 답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좀 느긋하게 시간을 가지시고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그 패키지는 아마 그 영상 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그 제가 그 예전에 EPC에서 왜 그만뒀나 했을 때 제가 EPC에서 패키지가 EPC의 하청 업체거든요. 하청 업체라고 하면 협력 업체를 제가 이제 담당해 가지고 그 협력 업체를 이제 매니징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거 하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이 패키지 업체가 EPC 업체 협력 업체인데 이 패키지 업체가 기술력 있는 협력 업체도 있지만은 되게 기술력 없는 그 협력 업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전 영상을 보시면은 아마 어느 정도 대강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요즘에 또 이제 면접 시즌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뭐 그 물어봐 주셨어요. 뭐 화공과를 졸업하고 취준생인데 하반기 채용에 면접이 운 좋게 돼가지고 기회를 얻게 됐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게 프로세스 직무를 지원을 했는데 면접에서 기초적인 것을 물어보신다면 어떠한 것들이 나올지 도통 감이 오질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너무 질문이 광범위한 것 같아요. 질문이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지 않으면 대답도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질문을 주실 때는 좀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면접도 뭐 토론 면접이 있을 수도 있고 전공 면접이 있을 수도 있고 인성 면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세스 직문을 지원을 했다는데 면접을 말하면은 어떤 단체 면접인지 개인 면접인지 이런 거를 다 말해 주시면은 좀 디테일하게 답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 어떤 면접 관련돼서 전문가처럼 이렇게 다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물어보신 거라고 하면은 이제 프로세스 그 전공 면접이라고 생각을 가정을 하고 이 질문이 프로세스 전공 면접에 대한 질문이라고 가정을 하고 대답을 한다면은 이것도 영상에 다 올려놓은 것 같아요. 이건 뭐 다 뻔하지 않겠습니까? 화공이면은 뭐 MPSH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이드롤릭 뭐 제가 영상에 다 올린 것 같아요. 어떤 이런 프로세스가 하는 업무 이런 거를 제 영상을 처음 보시고 이거 막 질문하시지 마시고 좀 천천히 이거 뭐 긴 영상이라고 해봤자 뭐 1시간 다 이내인데 그냥 천천히 한번 보시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면접에 도움이 되고 그냥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뭐 댓글하면은 제가 그거를 다 영상에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다 대답해 줄 수가 없잖아요. 저도 뭐 전업으로 이것만 하면은 해드리겠는데 저도 이제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대답은 영상을 한번 제 올린 영상을 천천히 보시면은 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내주셨는데 제목이 오늘만 살 수 없는 엔지니어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맨날 그러죠. 나는 오늘만 사는 엔지니어다 라고 하는데 이제 이분께서는 오늘만 살 수 없는 엔지니어라고 제목을 해주셨어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도 안 하고 뭐 자식도 없고 와이프도 없고 뭐
부양할 이런 게 없으니까 오늘만 산다고 이제 막 하는데, 이제 이분 같은 뭐 이분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저랑 같이 프로세스 직무로 이제 EPC에서 신다고 하고요. 경력은 이제 저랑 비슷하게 한 8년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어봐 주신 게 중동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많이 알아봤는데 뭐 엔드 유저 그 엔드 유저 이렇게 많이 알아봤는데 프로세스 엔지니어 수요가 없고 좀 이제 막연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싶다 이렇게 이제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왜냐면은 가족도 있고 또 부양해야 되고 뭐 이렇게 미래도 있고 하니까는 연봉을 많이 받고 좀 안정적인 데서 일하고 싶다, 중동에서. 그리고 중동 중에서도 좀 생활이 가족한테도 편한 두바이에서 일하고 싶다 라고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좀 불만인 게 EPC에서는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도 알아주지도 않고 뭔가 돈을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돈을 적게 받는 것 같고 뭐 이런 거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닉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도 들고 또 본인도 UAE에서 두바이 같은 데서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열심히 하는 만큼 인정받고 싶다. 그래서 이제 조언을 구하셨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돌연변이라고요. 만약에 제가 뭐 가족이 있고 뭐 저의 어떤 이런 개인사가 없었다면은 EPC에서 계속 있지 왜 미쳤다고 그만두겠습니까? 그만둘 때도 뭐 중동을 바라보고 그만둔 게 아니라 그냥 그만둔 거였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거 다 따지고 하면은 굉장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가족들도 있고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연봉을 많이 받고 싶으시겠죠, 많은 분들이. 그러려면 엔드 유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뭐 아람코라든지 어떤 뭐 아드녹 이런 데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뭐 그냥 EPC, 해외 EPC 다 똑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 원가를 줄이려고 하는 게 한국 EPC뿐만이 아니에요. 다들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봉을 많이 받으려면은 엔드 유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엔드 유저로 가기가 쉽지 않죠. 쉽지가 않고, 그리고 경력도 되게 많아야 되고, 그리고 실력도 뛰어나야 되겠죠. 근데 저를 이제 부럽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EPC에서는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뭔가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왜냐면 같이 가니까 동기들보다 내가 연봉을 더 많이 받을 이런 기회가 많이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진급이 더 빠르고 하면은 많이 받겠지만 이제 같이 묻어서 가는 거예요. EPC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자기 직급 이제 묻어서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저도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불만을 느꼈고요. 아니 내가 맨날 야근을 하건 뭐 하건 더 열심히 하건 뭐 다른 부서를 도와주건 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제 같이 이제 그렇게 때가 묻어가는 거죠. 아 내가 혼자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해, 나도 그냥 태극권 하면서 아 이거는 내 스코프 아니다, 이거는 전기 스코프, 이거는 뭐 기계 스코프 이렇게 하지 왜 똑같은 돈 받으면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아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이제 뭔가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나 때문에 이렇게 뭔가 좀 잘 풀리고 수술을 태극권도 안 하고 가는데 왜 나는 연봉을 적게 받고 이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 추천한 게 뭐 패키지 업체를 가라. 왜냐면은 이제 패키지 업체 가면은 금방 눈에 띄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적으니까는 EPC보다 자기가 잘하면은 잘한 만큼 눈에 확 띄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못하면 눈에 또 확 튀어요. 이런 EPC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렇게 못하지 않는 이상이야 눈에 확 띄지 않습니다. 뭐 나 하나로 인해서 이 엄청난 큰 프로젝트가 말아먹는 그런 뭐 그럴 정도의 어떤 이런 그 내가 이렇게 일을 맡는 게 아니고 내가 뭐 리드라든지 그게 아닌 이상이야. 하여튼 패키지 업체를 가면은 중요한 게 잘하면은 잘한 만큼 티가 나고 연봉 협상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기가 못하면은 티가 확 나고 안정성이 없다. EPC에서는 같이 묻어가지만 이 패키지 업체 오면은 특히나 중동에 오면은 잘리는 것도 그냥 순간이에요. 잘리는 것도 순간이고 못하면은 그냥 아웃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연봉도 많이 받고 안정적인 데 가고 싶다라고 하면 엔드 유저밖에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엔드 유저도 요즘에 다 컨트랙트 베이스로 하지, PMC 프로젝트 있을 때마다 컨트랙트 베이스 뽑아서 하지, 어떤 이런 오퍼레이터 관련된 이런 엔지니어는 잘 이 TO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알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TO도 많이 없고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인맥으로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엔드 유저로 가면 참 좋죠. 왜냐면 안정적이고 그리고 돈도 많이 받으니까. 그렇지 않는 이상이야 EPC로 옮기면은 뭐 외국 EPC도 다 똑같습니다. 이 외국 EPC는 더 가기가 힘들어요. 왜? 인도 엔지니어한테 게임이 안 돼요. 그 샐러리 경쟁력이. 한국에서는 돈을 더 많이 받으려고 중동에 오는데 뭐하러 해외 EPC, 중동에 있는 EPC가 한국 사람 돈 많이 주면서 씁니까? 인도 사람 반 가격이면은 인도 사람, 머리 좋은 인도 사람 다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EPC에서 10년을 일해도 뭔가 특출난 기술이 없다. 내가 다른 EPC에 있는 프로세스 엔지니어, 메케니컬 엔지니어가 모르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라고 하면 모르지만 비슷비슷하다 그러면은 뽑을 이유가 없죠. 인도 엔지니어에 비해서. 뭐 인도 엔지니어들 다 하이시스 다 잘하죠. 하이드롤릭 캘큘레이션, PSV 사이징, 플레어 로드 어널리시스, 뭐 컨트롤 밸브 데이터 시트 쓰는 거 뭐 다 할 줄 압니다. 그냥 뭐 패키지 업체 다 코멘트 잘하고 잘하는데 이제 지금 EPC에 있으신 한국 분들께서 과연 내가 다른 EPC에 있는 엔지니어보다 특출난 게 뭐가 있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자기가 뭐 어떤 프로젝트에 어떤 패키지만을 했었다라고 하면 그 패키지에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근데 이제 EPC에서 너무 막 10년 차 이렇게 일하고 과장까지 일하면은 기술 없는 상태 그러면은 어떤 패키지 업체 가서 배우기가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프로포절 팀으로 옮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미팅을 하면서 놀란 게 이제 제가 맡아진 게 한 70억 1년에 이제 내년에 70억에서 100억을 제가 수주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뭐 이제 그거는 수주액이고 순 뭐 어떤 마진으로 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 뭐 10%다. 그러면 10억을 우리가 남기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거의 CEO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회사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다 샐러리가 높죠. 이 상태로 타겟을 뭐 내년 100억 이렇게 잡아서는 우리가 살아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CEO가 하는 말이 지금 이 정도의 타겟이라고 하면 이거 타겟도 내년에 수주를 못하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잘라야 된다. 다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살 떨려요. 하루하루가 정말 살 떨려요. 그냥 내가 이걸 수주를 못하면 그냥 내가 잘릴 수도 있겠구나. 왜? 회사 입장에서는 나한테 돈을 많이 주는데 내가 그만큼 수주를 못 해와.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정성이 없어요. EPC의 좋은 점은 내가 못해도 같이 묻어가니까 내가 뭐 잘하면은 잘한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런 단점이 있지만 장점은 뭐냐? 내가 그냥 뭐 6시만 땡가땡가 놀고 땡땡이 쳐도 같이 묻어간다는 거죠. 물론 너무 심하면 이제 구조조정을 시작하겠지만은 그렇게 티가 안 나니까 묻어갈 수 있는데 이 패키지에 오면은 그냥 내 주어진 할당이 딱 있어요. 할당이 딱 있고 뭐 프로포절 팀에 가도 프로포절 할당이 딱 있고 뭐 수행팀에 가도 맨아웃가 딱 정해져 있고 그거 내 수행을 다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프로젝트에 주어진 버짓이 있고 그 버짓 안에 들어와야 되고 버짓에 넘어가면은 왜 넘어갔는지에 대한 어떤 진술서 같은 걸 다 써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누구 잘못인지 밝혀내요. 꼭 되게 디테일해요. 그래서 책임을 지워. 이게 뭐 프로포절 당시에 어떤 코스트 에스티메이트에 실수를 했는지 아니면은 뭐 이 설계하는 단계에서 실수를 했는지 왜 이것이 버짓 단계보다 프로포절 단계보다 가격이 넘었는지를 다 추적을 합니다. 근데 EPC에서는 추적을 안 하죠. 못 하죠. 왜? 서로 다 내 잘못 아니다. 프로포절 팀에서 옛날에 견적할 때 잘못했다. 그럼 프로토 팀에서는 그때 어떻게 더 디테일하게 하냐 뭐 이렇게 서로 막 이제 주고받고 하니까는 누구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사람이 적고 내가 만약에 프로젝트 수주를 땄어. 이 100억에 땄어. 그럼 이거를 이제 수행팀에 넘겨주잖아요. 그럼 그 수행팀에서 이제 제 핑계를 대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들이 내 잘못이 맞아. 그러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뭔가 실수를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꽉 지우고 그 책임이 뭐 원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돼가지고 너무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가차없이 아웃입니다. 그냥 짜이찐이에요. 그냥 뭐 없어요.
뭐 형님 아우 동생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짜이찐이에요. 그냥 실수 많이 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어떤 손해를 나게 그러면 짜이찐이에요. 그냥. 그리고 뭐 이익을 나게 해? 그러면은 뭐 연봉 더 주거나 나간다고 하면 잡고 그냥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EPC에서 받지 않는 스트레스랑은 좀 다른 스트레스죠. 굉장히 내가 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 프로젝트를 진짜 따야 되는구나. 그 프로젝트 따기 위해서는 엄청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빼고 저런 것도 빼고 어떻게 하면 뭐 디비전 2를 적용하고 뭐 아스메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더 많이 공부한 다음에 밸브는 볼 밸브 안 쓰고 게이트 밸브 쓸 어떤 그런 거 데비에이션도 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이제 줄여가지고 옵티마이제이션 할까 그 싸움입니다. 근데 이제 EPC에서 온 분들은 가격도 모를 뿐더러 그 어떤 그렇게 옵티마이제이션 별로 안 하잖아요. 하여튼 그거 다른 어떤 스트레스가 있어요. 다른 스트레스가 있어요. 왜냐면 그 EPC에서 많이 느낀 게 뭐냐면은 나 하나쯤이야 이러면서 뭐 하나 밸브 하나 더 밸브 하나 찜이야 하면서 이제 밸브 하나 더 달고 프로세스 엔지니어는 하나 더 그리고 뭐 귀찮게 이거를 막 싸워가지고 밸브 하나 없애려고 안 하죠. 왜? 귀찮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느니 그냥 밸브 하나 달고 말지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뭐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각 EPC 이제 엔지니어별로 뭐 프로세스 엔진도 그렇고 기계 엔진, 파이핑 엔진 놓고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뭐 하나 그냥 더 달고 뭐 하고 그냥 코스트 신경 안 쓰고 그런 게 많을 거예요 아마.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왜? 이렇게 큰 프로젝트에 나 하나쯤이야 그냥 마진 뭐 5% 더 넣어. 내가 나중에 책임질지 모르니까 그냥 내가 마진 5% 그냥 더 넣어. 5% 더 넣는다는 거는 비싸진다는 거거든요. 수행 단계에서. 이제 나 하나쯤이야 하는 것들이 이제 모이면은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 원가 대비 해가지고 원가율이 그래서 오버 버짓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패키지 업체는 뭐 돈을 좀 많이 주는 대신에 그냥 안정성이 하나도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직업 안정성이 제로다. 그렇게 보시면 다른 회사는 모르겠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기는 그냥 아웃이에요. 그냥 짜이찐이에요. 회사가 수주를 못하고 돈이 없고 그 샐러리 줄 돈이 없다 그러면 그냥 짜이찐 해버립니다. 그리고 저희 미팅에서도 놀란 게 이 CEO가 그 엑셀 시트를 다 보여주는데 뭐 샐러리 얼마 샐러리 총합 얼마 그래서 우리가 꼭 달성해야 되는 게 이게 내년 뭐 1분기 얼마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다 짜놔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타겟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 그러면은 사람을 잘라야 된다는 계획까지 다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계획대로 수주를 못한다 하면은 캐시플로우가 막혀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된다. 왜냐면은 우리 그 회사에는 컨트랙트 베이스가 많아요. 3개월 단위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그냥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몰랐을 때는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내보내냐. 왜냐면 내보내면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고생하거든요. 고생하고 그 사람 내보냄으로써 히스토리가 하나 파악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매니지먼트 미팅을 가고 이런 어떤 프로포절 하는 거에 타겟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골을 성취를 못하면 캐시플로우가 막히니까 월급을 줄 수 없으니까 그냥 잘라 3개월 단위로 계약한 사람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시야가 좀 달라진 거죠. 이제 돈을 더 신경 쓰게 된 거죠. 프로포절 팀에 오면서. 하여튼 말하고 싶은 거는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다. 돈을 많이 주는 만큼 직업 안정성이 없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다르다. 뭐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하는 거는 돈을 많이 받기 위한 게 아니라 이제는 여기서 더 버티기 위해서 내가 버티기 위해서 수행할 때는 한 푼이라도 더 줄여야 되고 내가 여기서 회사에 남아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프로젝트를 하나라도 더 따야 된다. 단 10억짜리 프로젝트라도 내가 따야 된다. 따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이제 마인드가 있는 거죠. 이런 마인드는 EPC에서 가져본 적이 없고 가질 필요도 없는 거죠. 내가 CEO가 아닌 이상. 근데 여기서는 사람이 적고 이제 프로파일 팀에 오니까는 당장에 이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CEO가 푸시하는 게 이해가 돼.
옛날에는 이제 이해를 못했거든요. 아, 왜 이렇게 푸시를 하냐 이랬는데 이제 그걸 돌아가는 걸 좀 이제 아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거를 수주를 못하면은 당장 사람을 내보내야 되고 이 오피스를 클로즈 해야 될 수 있는 상황도 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다른 그 두바이에 있는 오피스들 중에서 거의 사람을 다 내보내고 프로포절을 한두 명만 남겨있는 오피스도 있고 수주가 없어가지고 그런 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가 다르고 살이 떨립니다. 아, 내가 이제 수주를 못하면은 내 동료를 내보내야 되고 내 동료를 내보내다가 결국 내가 계속 못하면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다. 물론 저는 뭐 그런 거는 글쎄요. 물론 저도 이제 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 못 따면은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데 뭐 그럼 뭐 한국 가서 뭐 맥도날드 알바하면 되지 라는 오늘만 사는 엔지니어로서의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랑 이런 오늘만 살 수 없는 엔지니어처럼 이제 가족이 있다거나 부양할 이렇게 되면은 좀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근데 모르겠어요. 오늘만 사는 것처럼 아이씨 내가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더 좀 겁없이 하는 것 같아요. 겁없이 그냥 내가 더 옵티마이제이션 하고 더 공격적으로 하고 뭔가 클라이언트 엔드 유저가 뭐 이상하게 말을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지면은 우리 회사가 손해보는 거거든. 한 푼이라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냥 막 개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베이시스가 뭐냐 개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물어뜯는 거예요. 어떻게든 돈 손해 안 보려고. 그런 마인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여기서 내가 밀리면은 내가 나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하여튼 되게 횡설수설했는데요. 하여튼 그 공짜는 없다 결론은. 네. 공짜는 없습니다. 저도 지금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프로포즈를 따려고 어떻게든 지금 노력을 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